이장님, 저기 예. 김무용님 뻘쭘하시지 않게 좀 소개도 일단,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좀 자리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아, 첫날부터 너무 빡세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갖고. 네. 좀 자리 잡으신 다음에 딱 중간에 들어오셔도 되긴 하는데. 김부영님 저기 자리 잡으신 다음에 저 다시 들어오셔도 돼요. 로토스 글로리아. 김부영 선생님은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아니에요? 예. 네. 공 원장님도 지금 시간이 조금 바쁘셔가지고. 오늘 뭐 낮에 우리 계속 고추 심고 올해 농산물 파종하시느라고 예. 네, 하루 종일 바쁘신 것 같네. 땅만 파다 왔습니다. 땅. 중노동 하셨네. 아이고. 어떻게 뭐 먼저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그냥 시작하는 게 좋겠는데. 예. 뭐 그러시면 장필규 소장님 먼저 하실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 공연수 원장님 듣고 계실 거고 로토스 그로리아 김부영 선생님도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듣고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음성으로만 듣고 계시고요. 이 화면을 못 보시니까 제가 이 공유할 화면이 있는데 저도 다른 거 준비한 것보다도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좋아하는 글을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해보면서 같이 공감하는 내용들도 있으실 거고 그 글을 한번 보신 다음에 서로 좀 얘기를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예. 네. 하여튼 이제 화면 보입니다. 보시면서 네. 우리 김부용 선생님하고 공연수 원장님은 그냥 음성으로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서 오늘 두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한 게 한 10년 전에 아마 자료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읽어도 좋은 내용들이고 아니면은 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기 분신에게 부여한 세 가지 열망. 이건 이제 이 마르탱 듀가르라고 하는 작가가 자기한테 항상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항상 그 원할 것과 이룰 것, 원한다고 하는 거하고 또 이룰 거하고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할 것하고 이룰 것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살아나갈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메모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7가지 이게 습관인가요? 다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이것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주제가 항상 당신의 목소리를 찾으십시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제 개인의 뭐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뭐 당신의 목소리 찾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라라고 하는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진정성을 갖고 도와라라고 하는 쪽의 메시지인데 실제로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내포하는 그러한 문장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 상당히 그 좋은 문구의 그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가끔 저도 이제 한자 좋은 그 문구가 있으면은 그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여기도 이제 물 숫자가 있습니다. 물 숫자. 유수불쟁선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데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로 실제로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물처럼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뭐 튀지 않고 항상 물 하게 되면 이제 부드럽다라고 하는 유연하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상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보다는 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이 문장을 또 유추해서 하는 얘기로 이제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라고요. 가장 힘겨운 상황에서 가장 커다란 기쁨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짜 참다운 승부사다. 근데 이런 경험들을 뭐 다들 이제 하고 계셨겠지만은 실제로 뭐 이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는 꿈 넘어 꿈을 이렇게 실현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뭐 살아가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이 문장은 뭐 지금은 뭐 속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그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속도전 내지는 뭐 경쟁에서 또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조직 내에서의 스피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요소가 필요하다. 신속한 의사결정,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개발, 이런 것들이 좀 뭐 하여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 SNS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 많이 이제 뭐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프로세스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스피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추진 동력이라고 해서 일사불란한 추진력. 이게 이제 조직의 어떤 뭐 비전이다, 미션이다. 근데 1년 뭐 사업 계획이다, 또 뭐 수정 사업 계획이다 해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어떤 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조직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그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뭉쳐진 힘, 뭐 이런 거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모험을 즐겨라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험을 회피하지 않고서는 뭐 이룰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 뭐 100%가 다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모험을 할 어떤 그 시기, 이건 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들었어도 이런 또 도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는 것만이 또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고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의미를 좀 해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문장은 저도 이제 뭐 사회복지사다 뭐 이런 쪽의 일들을 최근에 이제 환갑 넘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내게 서운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그 잘못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뭐 당신이 서운하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문제인 거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그냥 뭐 연락을 끊는다든지 대화를 단절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실제로는 뭐 이 사회생활에서 근간을 이룬다고 보는데 여기서의 표현은 뭐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서운하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전생에 그 상대방한테 뭔가 잘못한 빚을 갚는 어떤 또 계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더 잘 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인데요. 상당히 이 부분은 젊었을 때는 뭐 이런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서운하게 하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게 젊었을 때 생각이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지금의 생각은 이런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뭐 언제 어디서라도 상대방이 생각도 틀리고 그다음에 뭐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노가 아니고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상당히 지금 마음에 와닿는 부분. 저도 이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집착하지 말아라, 욕심을 버려라, 양보해라, 그리고 쉼없이 정진해라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그 서적을 읽다가 이제 그 어느 얘기도 뭐 스님이 한 얘기일 텐데 그거는 어느 스님인지 메모는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그 눈에 이렇게 그 끌리는 그 표현이어가지고 메모를 좀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모습이 아름다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게 뭐 지금도 이건 뭐 새해가 될 때마다 이런 다짐은 하거든요. 결국 뒷모습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떠난 다음에 지금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조직을 떠나든 그다음에 뭐 세상을 떠나든 그 이름 석자에 대해서 뭔가는 뒷사람들이 어떤 뭐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니더라도 속질은 그 손가락질은 받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서남표 총장, 카이스트 총장이 어느 해인가 이제 그 신입생들을 위한 그 축사에서 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뭐 펑셔널리 하게 되면 기능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그 사고의 틀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였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부분 신입생의 경우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뭘 시작을 할 때 하는 생각일 텐데 그거에 앞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먼저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실제로는 뭐 보면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뭐 하는 거 자체가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이루지를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무엇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그 화시나 하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실제로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자문자답하면서 당신의 어떤
화과 화우를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져라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평화를 얻는 법에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이 이제 살아간다는 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또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간단한 요 세 가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였었는데요. 뭐 하겠구나. 이게 역지사지 생각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뭔가는 좀 불편하게 하고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결국은 뭐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모든 스트레스는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어떤 관점에 보는 관점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역지사지 하는 뭐 하겠지, 뭐 했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고 항상 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마음의 어떤 그 평화를 얻는데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 근데 뭐 말은 쉽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뭐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위한 원칙. 이건 이제 제가 2008년도 이제 공장을 이제 떠나면서 공장국 후배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런 그 메시지인데요. 하여튼 끊임없이 조직에서 배워라. 배울 수 있는 게가 많기 때문에 현업에 빠져서 뭐 배우는 거를 뒷전에 밀 수도 있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지속적인 학습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조직원이 되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만하지 말아라. 조직에서도 보면은 뭐 실제로는 그 뭐 스타 사원이다. 뭔가는 좀 그 잘하는 직원도 있잖아요. 근데 뭐 잘하면서 이렇게 좀 겸손하고 이러면 참 금상첨화인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뭔가 남들보다 앞서고 이렇게 스타 직원이다라고 해서 조직에서 이렇게 좀 뭔가를 키워주는 직원들 보면은 좀 이제 자만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자신감을 잃지 말고 정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받고 잘한다는 그런 그 평가를 받더라도 항상 준비를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 어느 부서에 가든지 어느 공장에 어느 본사에 가든지 주위에 좋은 그 선배나 스승을 만나라. 이게 뭐 동료에서도 스승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고 뭐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배나 상사들이 이제 뭐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후배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좋은 멘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의 경우를 이제 설명을 좀 한 적이 있었고 자기 브랜드를 가져라. 예, 내가 성실한 건지 아니면 뭔가 그 아이디어가 뛰어난 건지 뭐 친화력이 좋은지 그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 개성을 좀 키우고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때 항상 그 비전을 갖고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뭐 제 자신이 다시 이제 또 새로운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되새기면서 후배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에는 철저히 준비한 자들의 목이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변치 않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도 하고 또 다가올 내일도 새로운 하고 싶은 일에 좋아하는 일에 대한 준비를 늦추지 않고 계속 해나간다고 하는 부분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준비들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지금도 상당히 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당히 그 밸런스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건 뭐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나 또 뭐 신앙이 없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철학을 가지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자 노력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어떤 그 많은 그 훈련도 필요하고 그때그때 어떤 또 선택과 집중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요소가 적용이 될 텐데 이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 중용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그 사이버 교육을 받으면서 중용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그 과목이었어요. 거기 그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게 결국 중용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목표였었고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이제 자신감 회복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을 항상 현 시점에서 파악을 하고 우선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한 것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제일 기본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나의 문제점을 이게 뭐 주관적인 문제점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를 아니면 조직원들이 나를 주위에서 나를 가족에서의 나를 그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이제 뭐 아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라든지 자녀들이 나를 또 이렇게 그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이거는 참 그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은 항상 그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뭔가는 개선을 해나가고 바뀌려고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자기의 문제점을 객관화시키지 않고서는 실제로는 뭐 이렇게 개선이라는 부분을 좀 찾아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가하만사성이라고 해서 우선 가정에서의 그 충실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평소에 뭐 네트워킹 해가지고 친구들 그다음에 동료들 어떤 관계 유지 개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이제 좋은 그 교육이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와 어떤 그 관계 쪽에 상당히 그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한테 강의를 들으러 제가 가서 최근에 또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런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 습관화가 돼서 잘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건강 유지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뭐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만은 우선 멘탈 정신적으로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대비. 네, 이것도 뭐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현실에 충실하고 해나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뭔가는 좀 어떤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를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한자 도누 이숙례라고 하는 뭐 이거 한자를 딱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뭐 해석해 놓은 거를 보니까 결국은 돈독하고 또 두터운 삶을 만들려면은 돈독하다. 누구를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더불어 이런 게 이제 돈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두터운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얇은 삶이 아니고 두터운 삶. 뭐 이거는 결국은 또 뭐 인간다운 삶이 아닌가 사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만들려면은 큰 예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작은 예부터 숭상을 해라. 작은 것부터 예를 숭상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후배들한테도 뭔가는 예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배들의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뭐 윗사람이나 동료들을 하고의 어떤 예를 지키는 거는 뭐 당연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은 특히 그 후배들이나 자식들한테도 어떤 그 작은 예를 실천하고 이렇게 숭상하는 그런 그 생활 습관으로 하여금
뭔가는 이제 돈독하고 두터운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이것도 제가 이제 또 메모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용들이 지금 보시면은 쭉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한번 혹시 그 읽으신 내용 중에 이렇게 뭐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생각하시기에 이거 아니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이렇게 엇박자라 그러나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로토스 글로리아 선생님은 이게 로토스라는 게 무슨 의미죠?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연꽃이요. 예. 지금 성함도 원래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연꽃도 그렇죠. 연꽃 의미여서. 네. 저는 아까 로토스 글로리아라고 이렇게 나와서 처음 들어오시는 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저 페북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예. 대화도 많이 나누고 예, 했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제가 이제 좋아했던 글 중에 이렇게 메모해 놨던 거 지금 한 150쪽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4페이지, 6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저 이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요? 너무 뭐 다 좋은 말씀들이라 좀 잘 들었고 이제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한참 설마요. 오늘 저 사진 들고 나가서 좋은 거 좀 찍으셨어요? 원래는 어디지 설해섬을 갔다 왔는데 유채꽃이 많다고 해서 갔는데 여기는 이게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곳이라서 5월 달이나 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산책만 좀 쭉 둘러보고 그냥 바람만 쐬고 왔습니다. 좋은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워낙 사진을 뭐 예술적으로 잘 찍으시더라고. 전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밖에 못해요. 예, 뭐 저도 거의 스마트폰으로 찍고요. 좀 거기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카메라로 찍고 그렇죠. 뭐 이제는 저도 요즘 필름 값도 너무 비싸져가지고 예전처럼 막 이렇게 남발하면서 찍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필름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이제 김부영님 모셨는데 그래도 아까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일단은 뭐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는 김부용이라고 하고요. 저는 온라인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서 이제 판매도 하고 또 그 판매에 필요한 이제 콘텐츠도 작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SNS 마케팅을 많이 해보려고 블로그에 글도 쓰고 페이스북 포스팅도 뭐 좀 곧잘 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마케팅은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마케팅 자동화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퍼널 마케팅이라고 해서 미리 이제 그 잠재 고객의 DB를 모은 다음에 그 잠재 고객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콘텐츠를 계속 보내주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제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신뢰를 형성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구매나 뭐 상담 신청 같은 걸로 이제 유도하는 방식의 마케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진 건 아니고
이 관련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이제 이 마케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예전에 제가 그 원카라는 거를 좀 시작할 때 그때 접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제가 이제 이쪽 일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는 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제 많이 잠재 고객을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아직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고 최근에는 페이스북 작업은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걸 써야 될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오늘 처음 여기 모임에 왔는데 이제 이순재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도 있고 가끔 이제 뭐 한 달에 2번씩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또 의장도 되셨고 벌써부터 저보고 여기 참가하라고 했는데 제가 까먹기도 하고 뭐 해서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뭐 거의 아무 정보 없이 일단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원래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자료를 아까 장필규 소장님처럼 자료를 뭐 만들어서 하는 보통 그렇게 하고 안 되면은 그냥 일주일에 이슈 같은 걸 그냥 구두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김부용님 오늘 뭐 저번 일주일 중에 뭐 이벤트적인 특수적인 뭐 그런 뭐 일이나 그런 거를 뭐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퍼널 마케팅이 이제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상품 구매 페이지로 연결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제가 랜딩 페이지를 이제 한 2개 완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한 상품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딸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지금 백신을 2번밖에 안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딸이 확진이 됐을 때 저도 증상이 있었어요. 막 목도 아프고 약간 미열도 있고 기운도 없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있던 제품이 뭐였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나 이제 이 인후에 한 2, 3일 정도 잠복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코로나로 발병하는데 그때 이제 흡입을 하면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시켜서 발병을 막아주는 이제 뭐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시중에 나온 지 뭐 며칠 되지 않았고 그때는 이제 시제품 단계였는데 제가 막 그거를 열심히 뿌렸더니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여기 종합운동장에 가서 PCR 검사도 했지만 음성이 나왔고 또 그 증상도 하루 만에 다 없어지고 저는 그냥 되게 정상적인 상태가 돼서 이 제품이 괜찮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 제품이 이제 코로나도 예방하고 설사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흡입하게 되면 좀 코로나가 이제 가볍게 앓고 좀 빨리 회복되고 또 이제 코로나 지금 제가 아까도 기사에서 봤는데 요즘 롱 코비드라고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몇 달, 심지어는 뭐 1, 2년 동안 계속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우리나라 확진자 중에 거의 60%가 그렇다고 지금 뭐 기사를 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럼 600만 명이 롱 코비드를 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후유증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냥 이게 일종의 식품으로 이제 허가난 제품이어서 아무 뭐 어떤 규제 없이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랜딩 페이지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뭐 관심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 빨리 전국적으로 잘 홍보돼서 많이 퍼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홍보 좀 해주십시오. 저기 60%라 그러셨어요? 후유증이 있는 사람이. 예, 아니 지금 제가 바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를 봤거든요. 네. 10명 중에 6명이 그 롱 코비드, 그러니까 계속 질질질 끓고 깔끔하게 완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물론 후유증의 정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심하게 앓는 사람은 계속 머리도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탈모도 오고 또 숨이 차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이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진재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확실히 코로나가 좀 이제 무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금주에는 저를 많이 불러내네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제가 여기 책을 빌리러 이제 도서관에 좀 가서 책을 한 5번 정도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네. 수요일 날은 인천시 참여예산위원회 다녀왔고요. 목요일 날은 신포동 주민자치 또 회의도 갔다 오고, 금요일 날은 친구 부인상을 다녔어요.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 문상을 갔다 왔는데, 여기는 그 부인이 화장을 원하지 않아서 화장을 원해서 발인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냥 3일장으로 이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지난 화요일날 빌려온 책 중에 동화책이 하나 있어요. 그걸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라는 책이에요. 브라이언 멜로니 씨가 글을 쓰고 로버트 잉켄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마르버리라고 하는 그 출판사가 늘 이 추천하는 책으로 마르버리의 좋은 그림책이라고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이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주는 그림책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림을 그린 로버트 잉크는 주변 어디에서나 계속되고 있는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시처럼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엮어낸 분이에요. 그래서 풀, 나무, 물고기, 쥐, 토끼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탄생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유한 수명이 있음을 이해시키는 그런 이 책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지금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에 한 30% 정도 소개를 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단다. 그 사이에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 B와 D를 얘기하겠죠. 그 사이에만 살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그렇단다. 사람도 나무도 토끼도 아주 작은 벌레까지도 이 세상은 살아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얼마나 오래 사는가는
저마다 다르단다. 크고 강한 나무는 천천히 자란단다.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며 어떤 나무는 아주 오래 살지 500년도 넘게 그것이 나무의 수명이란다. 나비는 수면할 동안만 나비로 산단다. 고치에서 나와 날개로 날리고 꽃과 잎 사이를 팔랑팔랑 날아다니지. 처음에는 힘차고 빠르지만 차츰 힘이 없어지고 마침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지. 나비는 잠시 쉬다가 죽는단다. 나비는 그런 거야. 그것이 나비의 수명이란다. 그럼 사람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처럼 사람도 수명이 있지. 사람은 6, 70년을 산단다. 가끔 더 오래 살기도 하지. 그동안 자라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지.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처럼 앓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 대개는 다시 낫지만 너무 많이 다쳐서 너무 많이 알아서 더 이상 못 사는 때도 있지. 슬프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런 걸 사람도 그런 거야. 그것이 사람의 수명이란다. 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수명이 아무리 짧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란다. 그 사이에만 사는 거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지. 풀도 사람도 새도 물고기도 토끼도 아주 작은 벌레까지도 세상 어디에나. 그래서 이 노버팅턴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나서 일러스트레이션과 북 디자인을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예술가이자 작가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동문화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서 안데르상을 받았고 오스트레일리아 훈장 멤버가 되었어요. 근데 이 책을 소개한 것은 물론 제가 이제 웰당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책이기도 해서 소개도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조금 표시가 이상하죠. 이게 책을 빌리니까 시각 장애인실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자 처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까지도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책으로 분류돼서 점자 처리를 하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기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잘 들었습니다. 네. 박술락 선생님 들어오셨네. 박 선생님이 지난번에 대륙의 딸들을 추천하셨죠. 그 책을 이 책 빌리면서 같이 빌려왔어요. 그리고 이어령 선생의 지혜 최전선이라는 책도 같이 빌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윤수 원장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번 주간은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를 못하고 오늘도 오면서 좀 늦어가지고 중간에 또 켜고 오다가 또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막 이제 들어왔는데요. 여하튼 아까 우리 장필규 소장님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귀가 아름답고 후회 없는 삶을 살자는 그 말씀 그게 계속 이렇게 머리에 남고요. 정말 그 뒷꼭지가 이렇게 땡기는 그런 일은 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지도 말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아까 코로나에 관련돼 있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모임을 갔다가 거기
대표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거하고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건강보조식품인데 코로나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고 후유증도 없이 한다는 거였는데, 제가 보니까 이름이 막고랑 복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혹시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한국에서 개발돼서 뭐 그런 거였는데, 뭐 요즘 그런 부분들이 뭐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겉으로 많이 검증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해외에서도 어떤 테스트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식약청에서 허가나 뭐 이런 걸 받아서 그렇게 좀 나오는 것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나와서 코로나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 특히 면역 질환이라든지 바이러스에 관련돼 있는 거, 우리 몸이 건강해져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벗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준비를 못했고, 지난주 이번 주는 계속 땅 파느라고 하여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부영이 혹시 아까 그 제품명이 맞나요? 다른 또 제품? 아니, 이 제품은 코비 패청이에요. 예, 또 다른 또 이게 이제 건강식품으로 등록된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식품, 음료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여러 회사에서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예. 아마도. 네. 뭐 유영진 대표님 이제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해드릴 이야기는 별로고요. 지금 와 있는 게 제주에 지금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이제 한 군데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이제 그 주일 예배 드리고 숙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그 렌트카가 반납을 내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이어가지고 또 급하게 그거 또 늦지 않게 갖다 반납하고 또 새로 또 빌리고 그랬고, 이제 나온 김에 오늘은 테마를 이제 그 예술 쪽, 예, 그래가지고 그 제주 도립미술관 거기하고, 그다음에 오후엔 또 현대미술관, 제주 현대미술관 그쪽으로 이제 저기 하고, 중간에 이제 그 그냥 그 산에 완전히는 못 올라가고, 예, 그 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이렇게 조금 더 그냥 둘러보는 정도, 그러고 이제 그냥 끝내고, 예, 그러고 내려왔고요. 예, 오늘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몰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곽지 거기 들러가지고, 예, 거기에서 해지는 거, 예, 그거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뭐 여기저기 통화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오늘은 하루가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강의가 그 제주도 농업기술원 거기에서 또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 마치고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아마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충 돌았고, 내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한림 쪽, 예, 한림 쪽에서부터 여기 서귀포 해가지고 제주도 전체에서 이제 그 8시, 7시 그쪽 있는 쪽, 예, 8시 방향, 7시 방향 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조금, 예,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 이제 보여드린 거랑 조금 중복되긴 한데, 그래도 그 공부했던 거 이쪽에서 그 농업 마이스터 분들이 그 이비즈니스 쪽 이쪽 이제 연결하시는데 기본적인 부분들 이렇게 좀 챙겨드리는 거, 예, 그쪽 작업하다가 한 분 한 분 이제 그 리스트를 봤더니 기초 부분이 그냥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때 썼던 거 그거 한번 그냥 쓱 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화면 보이세요? 네. 예.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그 스마트폰 쓰고 계시는 거를 컴퓨터로 이렇게 그 함께 쓰셔야 되는데 컴퓨터 따로 스마트폰 따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게 그냥 그게 더 일반적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 이야기 부분 그 언급을 또 먼저 했어요. 예,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비용이 뭐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사용법을 새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하고 사용법이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예시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이제 필요로 하는 거 그 작은 부품들 그거 조금 이야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 시간 이제 첫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공 원장님 그 이후에도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집에서도 한 두세 번, 한 2, 3일 정도 써봤습니다. 예.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지는 않으셨어요? 첫날은 옆에서 우리 서현양이 도와줘서 했고, 예.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와서 해보니까 이게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전화는 하긴 했는데 제가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예.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뭐 그냥 사용하는 거는 제가 편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그거를 보통 이제 컴퓨터에는 윈도우로 들어가서 이제 윈도우를 쭉 작업하는 걸 하다가 예. 이렇게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전화기는 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는데 이거 예. 모니터를 켜놓고 전화기는 안 쓰고 이렇게 모니터를 켜니까 그 두 개가 어떤 느낌이 중간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손에 익지 않는 어색함 정도는 있는데 확실히 예. 편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특히 뭐랄까 컴퓨터가 지금은 저도 좀 빵빵 돌아가는 편인데 만약에 컴퓨터를 바꾸려는 시점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게 그리고 컴퓨터 사용이 떨어진다 싶을 때는 그냥 과감히 이게 우리 핸드폰만 갖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대신 핸드폰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우리 마우스 패드랑 마우스랑 이런 걸 가지고 다녀야 되는 조금 그게 연결 단자하고 그거에 대한 조금 불편함은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예. 가는 데마다 제가 집과나 집이나 농장에다가 하나씩 갖다 놓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 저는 또 하나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노트북은 이제 그런 게 따로 없는데 컴퓨터식으로 이렇게 쓰고 하다 보면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모니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컴퓨터에서 쓰는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그대로 쓰는 재미가 그게 이제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그냥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대성 부분은 사실은 그 밖에서 자판까지 다 쓰겠다 이런 쪽만 아니면 그냥 선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활용이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과도기에는 그냥 약간 가볍게 하고 다니시는 거 그리고 여기저기 한번 꼽아보는 거 예, 그런 재미로 그냥 처음에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서 할 때는 좀 고정적으로 쓰시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부용님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 이해되세요? 쓰고 계세요? 전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아, 처음 듣는. 저도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폰이 아니어서 상관없나요? 아, 아이폰으로 쓰고 계세요? 예. 예. 아이폰 경우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서요. 그 안드로이드는 자체 이게 내장이거든요. 네. 예. 자체 내장이어가지고 그냥 바로 꼽아서 쓰면 바로 되고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 덱스 모드라는 게 또 따로 아예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거라 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랑님은 목이 아프시니까 대답이 못하실 것 같고
김재근 선생님은 한번 해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어요? 네, 예.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장 소장님하고 이승재 님도 써보셨으면 채팅창에 뭐가 뜰 것 같은데, 예, 아무것도 안 뜨는 게, 두 분도 아마 안 써보신 거 아닐까 싶네. 예, 네. 저도 아이폰이라 예, 아직 케이블도 구매를 안 했습니다. 예. 그 학생분들은 바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폰이 없으셔가지고, 그러셨나 봐요. 예. 그럼 요건 넘어가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둘째 시간에는 주제를 3가지 정도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SNS 쪽을 쓰시는 거하고, 소셜 미디어 서비스하고 요거를 혼동을 여전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게, 관계망 관리, 네트워크 관리하는 그쪽을 쓰는 게 SNS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쪽, 이쪽이고, 나머지 도구들은 소셜 미디어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도구 구분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주로 드린 거예요. 예. 채팅 서비스, 카톡 같은 채팅 서비스하고, 이제 밴드나 카페 같은 그런 이제 폐쇄형 사용자 그룹 서비스하고, 이런 거 이제 그 서비스들을 분류하고 어떤 때 이렇게 구사하시면 좋은지, 이걸 가지고 했는데, 비즈니스의 이제 분야를 큰 덩어리로만 4조각으로 이렇게 쪼개서, 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관리 업무 부분을 대체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디지털로 처리하는데 제일 필요로 하시는 거, 도움이 될 만한 게 구글 쪽이 많다. 그래서 구글 쪽 서비스하고, 이제 구글을 죽어도 안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이버 가지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네이버 오피스랑 그쪽으로 해서요. 예, 그리고 관리 쪽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인맥 부분은 페이스북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혈연하고 비즈니스 SNS 이런 쪽 때문에 myheritage.com하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링크드인하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 위주로 하시는 쪽들은 소셜 미디어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영상 쪽하고 브이로그,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쪽 활용하는 거, 이걸 이제 대략적인 구분하는 것만 둘째 시간에 일단 먼저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막상 이제 들어가 봤더니 막상 그분들 채널을 전체로 이렇게 쭉 받아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유튜브 쪽이 기본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가볍게 이렇게 이제 구축하는 거 재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세팅을 봐드렸어요. 예. 채널들은 어떻게 전부 우리 마을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구성이 일단 기본은 돼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김부영님은 저기 채널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예전에 만든 거고 유튜브 요즘은 쪽으로. 거의 영상을 안 올리고 있어요, 사실은. 아, 예. 알겠습니다. 블로그 보통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글하고 사진이 많았지만 요즘은 영상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블로그에 영상 들어간, 뭐 다른 쪽에 하더라도 랜딩 페이지라든가 우리가 쇼핑몰 같은 거를 상세 페이지를 잡더라도 요새는 영상을 뺄 수가 없잖아요. 영상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영상 소스를 어디에다 두시는지, 예,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달리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랜딩 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각자의 사업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단기 목표에 따라서 랜딩 페이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셋째 시간에는
그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그 다음에 웹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데 세 가지 사용할 때 즐겨찾기 부분 대부분 우습게 생각하시면서도 상황을 다 이렇게 딱 보니까 폰부터도 그렇게 세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최적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웹 세 가지를 다른 거는 안 하고 제일 단순하게 우선 어떻게 하면 그 제일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생각하는 거를 끊기지 않고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이렇게 드렸어요. 예. 진재근 선생님, 네, 그 하단에 지금 컴퓨터 지금 보고 계세요? 저요? 예, 예. 예, 본체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컴퓨터 네, 화면 하단에 보면은 빠른 실행 있잖아요. 예, 빠른 실행이 뭐로 돼 있어요? 저 밑에요. 예, 하단 왼쪽에. 시작 음, 바로 다음에 있는 것들. 네, 예, 예, 예. 예. 지금 그 카톡, 한글, 예, 예, 웹엑스, 크롬, 예. 네, 네이버 마이박스, 네, 예. 그 다음에 저기 문서, 파일 탐색, 예,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저 네이버 이름이 뭐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참여하신 분들 전부 다 지금 컴퓨터 만약에 쓰고 계시면 컴퓨터 하단 왼쪽에 있는 그 빠른 실행 부분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내가 업무든 뭐 생활이든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정말로 쓰는 것들만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로 내가 그 작업하는데 충분한지 대부분의 작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순서가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순서가 정리가 돼 있는지, 요것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 장 소장님은 구성이 어떠세요? 방금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번 해보시면. 저는 뭐 일전에 한번 이 빠른 실행창 이렇게 거의 닫아놓고요. 네네. 거의 닫아놓고 노트북 켜서 이제 할 때 예. 기본적으로 이제 평상시에는 빠른 실행창에는 안 갖다 놓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후에 지금 우리 회의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탐색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한글, 워드, 그다음에 크롬창, 예.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요거 그 정도 4개 정도 실행해 놨어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건 뭐냐면 실행 중인 것들이 어떻게 나열돼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고, 네. 실행 중인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냥 그 시작 바로 그 오른쪽으로 예, 어떤 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지, 방금 이야기하신 그 4가지가 전부 거기에가 들어 있는지, 네. 그걸 이제 여쭤본 거예요. 예, 딱 예. 켰을 때는 실행창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실행들은 다 어디서 하세요? 그리고 위쪽에 이거 윈도우 박스 도구 모음 있잖아요. 예, 예. 도구 모음에서 그냥 실행해가지고 밑에 하나씩 실행을 하세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이제 그 차이를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그렇게 그 메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쓸 때 일단 프로그램이 하나 떠 있으면, 아래 한글이 떠 있으면 크롬을 실행시키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윈도우 누르고 그 윈도우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찾아서 실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순서가. 네. 클릭이 2번이 되죠. 그죠? 네. 예, 눈에 바로 처음부터 보인다고 하더라도 클릭이 2번이 되는 건데, 빠른 실행 자리에 놓여 있으면 클릭 1번이잖아요. 예, 요 차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겉으로 나와 있으면 윈도우 키하고 숫자 키로 바로 실행이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하단에 예를 들어서 하단에 카카오톡 있고 아래 한글 있고 그 다음에 크롬이 있다 그러면 윈도우 키하고 숫자 2를 누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숫자 2, 숫자 3 이렇게 누르면 순서대로 원하는 대로 거기 지금 딱 있는 그 순서대로 실행이 다 되는 거예요. 원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중간에 한 번이라도 더 누르거나 그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걸리면 그 사이에 하던 거를 까먹거나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번에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 가지고 제가 예를 든 거고 스마트폰 화면 같은 경우도 첫 화면 하나만 관리할 수 있고 나머지 화면들은 가능하면 안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거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컴퓨터 화면 아니죠. 폰 화면이 지금 몇 개나 되세요? 폰 화면? 장 소장님. 예? 폰 화면이요? 예, 예.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화면 하단에 있는 그 작은 동그라미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몇 개인가 해서요. 아, 첫 화면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5개, 5개. 전 5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화면 하나로 끝이거든요. 아, 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게 되냐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보통은 하나면만 구성해 놓고 아래서 위로 쓸어 올리거나 앱 버튼을 누르면 그때 이제 어차피 전체 목록이 또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 화면 자체를 2장, 3장, 4장, 5장 만들어 놓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면만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굉장히 잘 쓰셔가지고 위젯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해가지고 여러 화면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오히려 추천해 드릴 만한 일이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바에는 화면을 하나만 쓰는 게 제일 잘 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쓸 때는 전제가 뭐냐면 안에 목록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걸 아래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렸을 때 나오는 화면이 있잖아요. 네. 그 화면에 있는 앱들이 정렬을 평소에 가나다 순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다 순으로 해놓으시면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요거를 하나면 말고 나머지 이렇게 쓸어 올렸을 때 안에 들어가서 가나다 순으로 다 정리가 돼 있으면 그때는 화면이 여러 화면이어도 찾기가 빠르고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많은 분들이 앞쪽 화면은 여러 개로 만들어 놓고 네. 또 안에 목록에 들어가면 거기는 가나다로 안 해놓고 그냥 되는 대로 해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앱을 하나를 내가 실행하고 싶을 때 보통 어떤 작업을 하시게 되냐면 옆으로 막 밀어서 찾다가 아니네 그러면 위로 밀린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또 넘기면서 또 찾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뭘 하시려고 했는지 까먹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폰 하면은 제일 잘 쓰시는 게 하나만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하나만 쓰려면 전제는 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다 순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화면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빨리 실행하는 방법 한 가지 아시죠? 이승재님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가기 버튼 만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말고. 설마 그거 말고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가운데 여기 하단에가 홈 버튼이 있죠. 네. 구글 예, 어시스턴트요. 그렇죠. 홈 버튼 꾹 누른 다음에 카카오톡 실행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구글 어시스턴트. 예, 꾹 누른 다음에 음성. 크롬 실행하고 꾹 누른 다음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하시는 거
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가서 하면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이야기를 그냥 잘 듣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같이 연구했던 친구들이나 그쪽 경우는 아니 유 선생님 왜 유 선생님 정도 되는 분이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이런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드린 이야기가 뭐냐면 복잡하고 어렵게 배워가지고 자주 쓰지 않는 걸 배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거 말고 진짜 단순하고 우스워 보이지만 그거를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되는 거. 그거를 배워서 제대로 구사하는 게 전체 전략하는 시간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줄어든 거라든가 이런 면에서 나중에 보면 그게 큰 걸 배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교육 때도 그랬지만 다시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컴퓨터를 쓰실 때는 하단 왼쪽에 있는 빠른 실행 부분을 잘 정리해서 쓰시는 거. 폰을 쓰실 때는 화면 하나 분량만 잘 정리해 놓고 나머지 안쪽에 있는 거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서 쓰고 그나마도 홈 버튼 쓰실 때 꾹 눌러서 그냥 뭐뭐 실행해 가지고 그냥 쓰시는 거. 요런 사용법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 있죠. 크롬 브라우저 쓰실 때 크롬 브라우저나 다른 브라우저 쓰셔도 마찬가지예요. 홈 버튼에 뭐 세팅해 놓고 쓰세요? 진재근 선생님은? 브라우저에 네이버 폴더, 구글 폴더, 삼성 폴더. 나머지는 개별로 카카오 설정, 갤러리, 플레이스토어, 페이스북, 캠스캐너, 만보기, 아니 캘린더. 아니에요. 스마트폰 말고 스마트폰 말고 컴퓨터에서 크롬을 실행시키실 때 크롬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시킬 때 브라우저 자체에 홈 버튼이 있잖아요. 집 모양. 브라우저가 이렇게 화면이 뜨면 브라우저가 뜨면 상단 왼쪽에 모양 떠 있죠. 집 모양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 뭐가 나와요? 지금 그냥 누르셨다. 이러시면 이렇게 튕겨 나가는데. 새 창을 열고 누르셨어야 되는데 바로 누르고 그냥 나가셨어요. 네이버가 나옵니다. 예. 새 창 누르고 새 창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누르셨어야 되는데 그냥 누르셨죠. 예. 그러면 그렇게 나가죠. 장 소장님하고 함께 나가셔서 조금 덜 민망하시겠어요. 혼자 나가시면 더 민망하셨을 텐데. 장 소장님 어디 갔다 오셨는? 아니 집 모양 누르니까 왜 튕겨 나가죠? 너무 당연하죠. 지금 우리 그 미트보다 말고 그 상태에서 홈 버튼 누르면 그러면 홈으로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열려 있던 게 닫히는 효과가 되는 거구나. 예, 그럼요. 저도 미리 주의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놓고. 예, 근데 이제 누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네이버 나왔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홈 버튼 누르니까요. 네네. 프로파일 이미지. 프로파일 이미지요? 네, 메일, 캘린더, 뭐 지도, 네이버, 구글. 예. 이거 언제 작업을 해놓은 거지? 그거 옛날에 저랑 작업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글쎄, 그러니까 홈 버튼 누르니까요. 예. 하여튼 뭐 노란 바탕에 그저 뭐 이메일, 캘린더, 지도, 네이버, 구글 해서 소셜 서포터스 코리아 이거 아마 수업 시간에 이거 홈 버튼 작업해 놨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홈 버튼 있잖아요. 홈 버튼. 예. 그 버튼을 뭘로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냐?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자주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딱 정리되는 종류면 뭘로 세팅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도구로 설정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눌렀을 때 내가 쓰는 것들 목록이 쭉 이렇게 펼쳐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나 즐겨찾기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즐겨찾기 쓰시는 것도 좋아요. 즐겨찾기 쓰시는 것도 좋은데 홈 버튼 쪽에다 했을 때 또 그거는 그것대로 또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초급일 때 지금 아무 적이 없이 바로 하실 때는 즐겨찾기 있잖아요. 그 바로가기 바, 북마크 바. 예. 네. 그거를 잘 설정해서 쓰시고 나중에 그 레벨을 이제 좀 넘어선다 싶을 때는 홈 버튼에다가 본인이 이제 바로가기를 모아놓는 거를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그 웹에 게시해가지고 만들어지는 화면을 쓴다든가 아니면 구글 문서 가지고 문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웹에 게시 있죠. 파일 메뉴에 들어가면 웹에 게시가 있잖아요. 구글 문서. 예, 그렇게 네. 하면 링크를 자유롭게 달아놓은 문서를 하나를 내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 문서를 즐겨찾기에다 이렇게 놔두면 그러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예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가지고 화면을 생성하고 그거를 웹에 게시해 가지고 해 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홈 버튼의 단축키가 Alt 홈이에요. Alt 홈. 마우스로 눌러도 뭐 간편하니까 별거 없죠. 예, 마우스로 해도 되고 키보드로 할 때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홈키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트에 있는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써보셨어요? 그렇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다 쓰시죠? 안 쓰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다 쓰시죠? 예. 만들어져 있는 것만 쓰고 직접 만들어서 써보진 않았어요. 아니 꼭 만들어서 쓰세요. 스프레드시트는 컴퓨터 쓰시는 분들 중에 엑셀은 우리 그러잖아요. 업무의 기본이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이 엑셀은 실행을 하고 있어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네. 이 파일을 열어야 다른 데서 데이터 갖고 와서 이걸 갱신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그렇지 않고 내가 파일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하고 내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안 열어도 다른 시트의 값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 시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해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에서 내가 주식을 좋아한다 아니면은 뭘 한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날씨 정보가 됐든지 이런 거를 딱 갖고 와가지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 자동으로 정리를 딱 해서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웹에 게시한 주소를 브라우저의 홈 버튼에다가 딱 주소를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Alt 홈 딱 누르면 내가 보고자 하는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는 시트를 한 번에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예, 그러니까 대시보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시보드 역할을. 내가 그 자동차도 계기판이 있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고 다음 행동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그 현황들이 딱딱 정리되게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한 게 정리되게 스프레드시트 한 장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거를 홈 버튼에다 딱 세팅을 해가지고 쓰시면 그러면 속이 다 시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재근 선생님이 홈 버튼을 또 누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그 가볍게 소개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개념만 이야기로 이렇게 개념만 저기를 하고 넘어가고 혹시 다음번 스터디 할 때나 아침 스터디든 아니면 다음번 반상회든 선생님들 거 그 화면을 봐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글쎄요. 가볍게 봐보는 거 해봐야 알겠네.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자고만 하시면 그것도 한번 할 의향은 있습니다. 예. 네, 해주세요. 네, 맞아요. 저거 혼자 하려니까 못해요. 네, 그거 한번
그 다음에 그러면 꼭 그걸 한번 그게 함께 저기 해보고요. 이용준 선생님, 그게 우리 토요 포럼 하면은 출석부를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제 그 주소를 올리잖아요. 예. 그럼 거기다 체크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거죠? 예, 되죠. 그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 얘기죠.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예. 근데 네.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스프레드시트 자체보다도 요걸 웹에 게시한 거는 훨씬 더 가벼워요. 그래서 더 빨리 떠요. 뜨는 게. 그리고 아무나 수정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보통 이렇게 그 스터디할 때 진도 시트 사용할 때는 잘 안 쓰는 기능들이 실제는 안에 그 피벗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은 도표 있죠. 그래프 그리는 거. 예. 그런 거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아주 많거든요. 이미지를 띄우거나 이런 것들도 다 되니까 생각보다 대시보드를 굉장히 멋지게 꾸미실 수가 있어요. 실용적이고 한눈에 눈에 딱 들어오도록 이렇게 꾸미실 수가 있어요. 또 엑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셀에 들어있는 값들이 어떤 상황의 값에 딱 도달하면 그 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연관된 셀들을 그 글자 크기, 색깔, 배경 이런 것들을 값에 따라서 바꾸는 거 많이 보셨죠? 네. 예, 자동으로. 예, 네. 그런 기능들 때문에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수치가 지금 내가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인가, 어떤 게 지금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 수치인가, 이런 게 한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하나를 운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예. 네. 우리는 보통 그 고객을 끌어들이는 쪽만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더 효율적이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순수익은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매출도 높아져야 되겠지만 내가 거기에 투입되는 게 낮아져야 되잖아요.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또 그다음에 정확한 판단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게 되면 결국은 매출을 늘리지 않고도 나는 이익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직접적이에요. 왜냐하면 고객은 불확실하잖아요. 상황 변수도 아주 많고 그래가지고 매출 자체를 높이는 부분을 우리가 그 신경 쓰는 거, 요거는 신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내가 들어가고 있는, 투입되고 있는 거를 낮출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데, 오프라인에 많이 몰입이 돼 있으시면 낮출 게 더 이상 안 보이는 선까지 내가 하고 있다고 믿어요. 대부분. 근데 디지털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지출이나 이런 걸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신경 쓰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정확도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그 다음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쪽을 그쪽으로 활용하시는 거를 훨씬 더 저는 이 비즈니스 쪽에서 그쪽을 더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쪽은 다 빼놓고 전부 뭐만 하시느냐면 어떻게든 밖에다 많이 알려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실속이 없어지는 거죠. 내실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조금 더 볼게요. 아까 다 끝난 게 아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지금 화면 보이세요? 안 보이나요? 제게 지금 느려가지고. 보입니다. 일제 나옵니다. 예. 보이네요.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부용 님이 이야기 잠깐 하셨었는데, 페이스북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요 이야기는 제가 그냥 요 화면을 끄고 이야기할게요. 예. 제가 화면을 켜놓으면
선생님들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승재님 말고 다른 분들은 김부영님 성함을 들었을 때 또는 평소에 저 김부영님 그 프로필에 많이 드나드시던 분들 중에 김부영님 하시는 일을 아까 설명해 주신 만큼 파악하고 계셨던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파악하고 계셨나요? 안 되셨죠, 그죠? 예. 근데 또 하나 그러면 이번엔 김부영님한테 여쭤볼게요.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아니면 다른 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그 뭐랄까 그분들 프로필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거하고 페이스북 친구분들의 그 프로필이나 상황 파악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쉬우세요? 페이스북이 더 쉽죠. 페이스북 쪽이 훨씬 쉽죠, 그죠? 네. 예, 그리고 관계를 지속하고자 할 때 어느 쪽이 더 관계 지속하기가 좋으세요? 페이스북이겠죠. 아무래도 페이스북이겠죠, 그죠? 네. 예, 근데 지금 한 1600명 이렇게 패턴이 있으신데 이걸 어떻게 썼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생활하고 사업하는데 필요로 하는 분들로 5,000명을 채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막연한 경우는 뭐냐면 몇 명이 됐건 간에 그 내가 실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에 필요 없는 분들하고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또는 내가 맺어져 있는데도 필요 없다고 이건 진짜 관계가 아니라고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스북 가지고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이상적인 상태는 뭐냐면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 대상이 될 만한 분들, 다만 고객이라든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하고 또는 이미 관계가 있는 분들하고 관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관계가 있는 분들하고 가능하면 페이스북으로 관계를 맺어 놓으시는 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놓고 나면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리고 김부영님은 뒤쪽 보면은 커버 자리에 아무 이미지도 없으시죠? 페이스북 상단에 보면 뒤에 커버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잖아요. 그 넓은 공간이. 그죠? 예, 전에 만들었다가 그 일을 안 하게 돼서 뺐어요. 예, 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럼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들 또는 지금 같으면은 아까 저희한테 말로 설명을 하시고 자료 보내드릴게요 하셨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게 커버에. 그게 그 넓고 큰 자리 거기에 그 자리에가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커버 자리에 그 다음에 프로필이나 거기 소개 부분도 지금 좀 약하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링크나 그 블로그 아까 운영하신다는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쪽들의 주소 있잖아요. 주소 링크도 거기 경력 아래쪽에 원래 다 달 수 있는데 하나도 안 달려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임라인 부분 글이 3월이었던가 3월 그 초순쯤에 글로 아마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얼핏 봤더니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1,600명이 그 김부영님 거기 가서 봤을 때 성실해 보일까요? 아니면은 요즘 쉬시는 걸로 보일까요? 쉬는 걸로 보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왕 쓸 거 거기에다가 사생활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잡다한 걸로 채우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한참 그 이야기하고 싶으신 그런 내용들로 채우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후자가 맞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걸 똑같이 올릴 때도 그냥 정보성으로 막 올리게 되면
네. 나는 나대로 힘들고 보는 분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시면 네. 되냐면 그 일 관련해서 오늘은 무엇을 했다. 그 일 관련해서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이다.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업무 일지나 사업 일지, 예, 그거 날마다 많이 쓰시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한 줄이라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이거 아, 네. 관련해서 자료 조사를 했다. 오늘은 예. 새로 예. 이렇게 그 화상으로 회의했던 분들한테 예. 이야기 어떤 그 내용을 뭐 링크를 내가 찾았다. 이런 식으로 예. 해가 거기에다 한 예. 줄이라도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네. 하면 마다 이게 예. 쓸 필요가 없이 하루에 한 줄, 다음날 한 줄이 됐더라도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아, 항상 이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구나. 이렇게 아,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네네네. 쓰시면 그 자리를 활용을 예, 예. 힘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힘을 분산시키지 마시고 이왕 하고 계시는 채널들을 잘 네. 뭉뚱그리는 거 이렇게 연결지어 네. 놓는 거 그걸로 시작하셔도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이야기 드린 알겠습니다. 내용이 예, 그 아까 제가 넷째 시간에 했던 경영일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네. 잠깐 화면 제가 띄웠다가 내린 거, 예, 그게 그 네. 의미입니다. 네, 사업하시는 네. 분은 일지를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을 그냥 내가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은 업무 일지를 적으시면 되고, 예,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우리가 장 소장님 같으면 연구 일지를 쓰시거나 이런 식으로 장 소장님은 지금 계속 쓰신 지 오래되셨죠? 안 끊기고 쓰신 지 꽤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한 뭐 700일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옆에서 장 소장님이 성실하고 꾸준하시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 일을 달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패친 분들 중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부영 님도 그런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여기 계시는 알겠습니다. 분들 예. 그 부분 그렇게 막 지금 오히려 멈추시라 그러면 다들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하지 네. 마시라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네. 오실 때는 예, 그 내용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으면 도움이 되시지 네.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은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예. 박순학 선생님 지금 듣기만 하고 계시는데 목이 안 피. 하여튼 뭐 요즘에 조금 이제 불편하시잖아요, 건강이. 네. 예, 힘내시고. 근데 그 와중에도 뭐 페이스북에 뭐 계속 올리시더라고. 그러시니까요. 뭐 뜨개질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순뜨개. 예. 그것도 해서 올리시고 요즘에 정신 없으실 텐데 하여튼 네. 힘내십시오. 네. 예. 힘내세요. 예, 힘내시고요. 예. 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답해.